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페인 출신의 젊은 명장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이끄는 본머스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능력의 한계를 노출하며 무너졌습니다. 0대1 패배였지만 빅찬스는 0대5, 그야말로 내용상 참패였죠. 토트넘 현지 팬들이 이 원정 경기를 응원하러 왔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면전에서 야유와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현지의 여론이 냉정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정론지 그리고 토트넘의 현지 담당 기자들까지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기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는 주말에 있을 첼시와의 런던 더비를 위해 선발 명단에서 빠지면서 벤치에서 대기했던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 선수는 본머스와의 경기 후반전 중반에 투입되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끄는 듯 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또 역할을 바꾸는 포지션을 이동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선택이 내려진 이후에는 토트넘의 공격 기세가 크게 꺾이면서 더 많은 위기를 겪고 더 많은 실점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졸전의 졸전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토트넘 부진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분석 기사를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부룩 기자와 제이 해리스 기자의 분석 기사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번 경기도 세트피스에서 고전했고 또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며 무너졌다라는 제목인데요. 토트넘이 이날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본머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덜 화려한 클럽들,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그렇겠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 중반에 상대 팀 수비수인 딘 하위센에게 먼 포스트로 돌아들어오는 딘 하위센을 완전히 놓치고 프리하게 마크 없이 놓치면서 골을 허용했고 또 막을 수 있는 골로 실점을 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잃었는데요. 세트피스 약점이 또다시 토트넘을 괴롭혔다고 첫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토트넘이 AS 로마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치를 때 2대2로 비겼는데 이탈리아 클럽 로마의 첫 골은 에반 은디카의 프리킥 상황에서의 헤더 슈팅을 통해 나왔었습니다. 그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팀이 겪고 있는 세트피스의 약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회피하고 불쾌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감정 조절,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전을 마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 시즌에 한 20경기 정도를 하면서 겨우 3번째 세트피스 실점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세트피스 문제를 지적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들이 사실 좀 머쓱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넘어갔었는데 그 뒤에 또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도 세트피스로 골을 먹었기 때문에 분수령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이 확대되는 것, 그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코너킥에서 실점했을 때도 그랬었고 또 이번 본머스전 17분에 승리를 결정한 결승골이 코너킥 상황에서 하위센이 완전히 자유롭게 뛰쳐들어가면서 득점한 장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는 세트피스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올 시즌에 새로 부임한 코치 닉 몽고메리가 세트피스에서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죠. 팀의 세트피스 전담 코치는 없지만 닉 몽고메리 코치가 세트피스의 전문가로서 그 일을 맡고 있다.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지난 시즌보다는 세트피스에서의 공격이나 수비가 나아진 것 같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 나아져 보였던 공격 수비 모두 다시금 문제를 드러내면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팬들은 여전히 데드볼 상황에서 실점하는 골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너무나 쉽게 취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초반에 선제 실점을 내주고 나서는 계속 경기 주도권을 내주게 됐죠.
옵타의 통계 기록에 따르면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던 올 시즌의 4골,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 5.38골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즉 20개 팀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세트피스의 수비가 취약한 팀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팬들이 팀이 세트피스로 또 한 번 실점을 한다면 더 이상 큰 그림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는 0대1로 졌지만 본머스의 기대 득점이 3.4골이었어요. 이 얘기는 4-5골을 넣을 정도의 공격 기회를 본머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2-3골이 더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역습 상황에서도 2-3골을 더 내줄 수 있었다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토트넘 팬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 팀이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올 시즌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맨유 원정 완승, 맨시티 원정 완승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차례의 원정 경기는 예외적이라고 디 애슬레틱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경기의 결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치른 최근 12번의 원정 경기에서 2승이 있잖아요. 8경기를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경기는 무승부였죠. 이번 경기의 패배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최종 스코어도 0대1 패배로 같았고 2경기 모두 선제골을 전반 중반에 내줬고, 그 이후 선제골을 내준 뒤로는 토트넘이 상대를 거의 위협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실점을 할 때는 그래도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돌진을 했었죠. 예를 들면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1분 만에 브라이언 음베모에게 내줬을 때, 실점했을 때도 전반 30분쯤이 됐을 때는 빠르게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었고요. 또 올 시즌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골을 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4대1의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가 될 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면 그대로 무너지고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 애슬레틱의 제이 해리스 기자가 전술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기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고 아이디어도 없어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써봤는데요. 후반전 15분이 남은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기는 했지만 득점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고, 본머스가 오히려 여러 차례 추가 득점 기회를 놓치며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최종 스코어는 원정팀 토트넘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0대1로 끝난 게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모습, 공격 리듬을 살리고 굉장히 좋은 토트넘의 공격 기세를 이끌다가 베르너가 투입이 됐을 때 존슨이 안 나오고 끝까지 뛰게 되니까 베르너 존슨이 좌우 사이드를 맡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었어요. 실제로 이 히트맵 기록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활동폭이 가운데에 몰려 있잖아요. 중앙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조율하고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중앙 2선에 배치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처진 스트라이커,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한 건데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해 놓으니까 기점 패스하고 공 탈압박하고 전개는 시켜주는데 파이널 서드에서 날카로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창의성이 없는 거죠.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측면에서조차도 창의성도 없고 날카로움도 없고 아무런 공격을 만들지 못했던, 무력했던 토트넘인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왼쪽 사이드에서 그저 간격을 벌려주고 미끼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흥민 선수가 아닌 상태에서 존슨이 그 역할을 하니까 미끼조차 되지 않았던, 그냥 닌자가 돼버렸던, 정말 투명인간이 돼버렸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금 뭐 부진하다 하는데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갖고 있고 얼마나 상대가 손흥민 선수를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그쪽으로 마크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경기가 살아나니까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더로 두고도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결국에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은 어떤 공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4위권, 탑4에 진지하게 도전을 하려면 더 나은 원정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브라이튼,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이번 본머스전 패배는 맨체스터 클럽들을 상대로 거뒀던 별 5개짜리 승리에 좋았던 점을 다 상쇄할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33분 동안 교체돼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은 0.04골,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기대 도움이 0.12골로 그나마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은 있었다. 패스를 9번밖에 못했을 정도로 공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패스 성공률이 89%였고 그 9번의 패스 중에 1개를 키 패스로 연결을 했고 또 5번이나 상대 선수와 경합을 해주면서 태클까지 기록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어찌됐거나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롤도 잘 수행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이 경기를 현장 취재한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의 평점으로 교체해서 들어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5점을 줬는데 이거 높은 평점이에요.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 포스터 골키퍼를 제외하면 3.4점 받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특히 공격진 선수들 중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건데 그러나 이 쿠르세프스키가 때린 슈팅이 맞고 흐른 것을 밀어넣었던 그 장면, 오프사이드로 무효가 됐던 들어가자마자 만들었던 동점골이 될 뻔했던 장면을 만든 것, 그리고 메디슨의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도와준 것, 그리고 베르너가 들어간 이후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옮겨서 넘버 8 역할을 맡은 것까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디 애슬레틱은 지난 일요일 풀럼과의 1대1 무승부 당시 결장했던 부상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던 도미닉 솔랑키가 이번 본머스전에 뛸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졌다고 했어요. 토트넘이 공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솔랑키가 정말 좋은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솔랑키의 공백이 풀럼전의 아쉬움이었다는 것이죠. 솔랑키가 돌아온 것 자체는 좋았지만 지난 여름에 본인이 이제 본머스를 떠나서 토트넘으로 왔잖아요.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컸을 텐데 신체적으로는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반전에 2차례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2차례 모두 확실하게 제대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은 솔랑키가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을 보여주고 또 공이 없을 때의 활동량도 몸이 괜찮을 때와 비교한다면 훨씬 떨어졌고 느렸다. 솔랑키가 최전방에서 압박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래야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본머스를 후방에서 괴롭힐 수가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공도 못 빼앗고 본머스도 못 괴롭히고 또 공격도 잘 안 됐다. 솔랑키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토트넘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 빨리 그가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한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솔랑키가 이 디애슬레틱이 얘기한 것만큼 몸이 안 좋았다고 보진 않아요. 잘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고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했다고까지 볼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었는데 존슨이 훨씬 더 부진했고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솔랑키에게 수비가 몰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쿨루세프스키가 사이드로 가 있으니까 본인의 플레이에 치명성이 제한됐고 그런 전술적인 그 패턴과 구조 문제가 솔랑키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솔랑키의 몸 상태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의 정로지 텔레그래프도 본머스 담당 기자가 이 기사를 현장에서 썼는데요. 본머스에 0대1로 패한 직후 토트넘의 서포터즈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몸싸움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정 팬들을 앞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안전 요원이 막 막아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었고 나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항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드러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정까지 응원하러 온 팬들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야유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니까 꽤나 많이 당황한 것 같았고 거기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왔어요. 경기 도중에 본인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 경기 내가 망쳤고 내가 심각한 상태에 몰렸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과 언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감독의 경제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묻자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리그 10위까지 추락한 이후 팬들이 이 패배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했는데요. 팬들이 실망한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줬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러나 내가 감독으로서 대처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의 좌절감과 실망감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밤 경기 졌으니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저도 충분히 오래 살아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날 보인 표정, 태도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도 이날 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 문제를 얘기했어요. 최근 3경기에서만 2번째로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다. 그런데 로마전에도 이미 2골을 내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실제적으로는 세트피스 크로스 공격에 대한 실점이 더 많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5번째 세트피스 실점이거든요. 이 패배로 사실 본머스가 9위로 올라가는 이 상황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 결승골을 넣은 딘 하위센이 몇 살이냐. 만 19세 235일 20살이 채 되지 않은 10대의 나이로
본머스 클럽 역사상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수가 되는 역사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린 선수가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이자 토트넘이 1,0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본머스에서 데려온 솔랑키를 철통같이 막아내고 골까지 넣은 거죠. 토트넘이 이 골을 내주고 이렇다 할 반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홈팀이 리드를 2골, 3골로 늘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채 본머스 원정에 왔고 이날 경기 결과 역시 올 시즌 토트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전, 입스위치 타운전의 실망스러운 연패를 당하고 나서 맨시티의 4대0 완승을 거뒀지만 이 맨시티를 대파한 눈길을 사로잡는 결과를 통해 생겨났던 낙관론이 이제는 희석됐다라고 했는데요. 로마전과 풀럼전 모두 이길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해놓고도 이기지 못했고 이번 본머스전은 그야말로 완패였습니다. 그리고 풀럼전 1대1 무승부 당시 결장했던 솔랑키가 복귀했다는 것은 토트넘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그 희망 속에서도 그 희망이 깨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게다가 솔랑키를 잃어버린 본머스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은 토트넘을 더욱더 굴욕적으로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6,500만 파운드를 투자해 데려온 솔랑키였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쿨루셉스키와 존슨으로 구성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을 봤을 때 이런 선택들, 감독이 제대로 팀을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본머스는 지난 주말 울버햄튼에 승리한 이후 기세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에서 돌아온 앙투안 세메뇨까지 뛰게 되면서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된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경기를 잘했죠. 솔랑키가 초반에 긍정적인 출발을 하면서 인상을 남겼고 또 클루셉스키가 때린 오른발 슈팅도 아리사발라가 골키퍼가 선방하라는 등 초반에 토트넘도 기회가 있긴 했어요. 좀 팽팽해 보이긴 했죠. 그러나 그 치열하던 공방 속에서 하위센 선수가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 뒤로는 토트넘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오히려 포스터 골키퍼의 잇따라 펼친 선방 덕분에 실점을 한 골로 줄일 수가 있었다. 토트넘이 역전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평가도 텔레그래프가 있습니다. 공 소유권을 장악했을지 모르지만 케파 골키퍼의 골문을 위협할 만한 위치까지 도달하기 전에 공격 움직임이 너무 자주 끊겼다라면서 공격이 얼기설기 이어졌다라고 혹평했죠. 반면 본머스는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버니어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빠지지 않았다면 또 빠른 역습으로 슈팅을 해서 골망을 흔들었던 것이 득점이 될 수 있었고 골대를 때린 슈팅도 있었고 케르케지의 크로스를 또 테버니어가 헤더로 연결한 게 프레이저 포스터의 엄청난 선방에 막히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 많은 득점 기회를 본머스가 만들었죠. 토트넘이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했는데 후반전 들어서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선수들이 조금은 뭔가 목적성을 가진 것처럼 경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메디슨의 코너킥이 바로 골문 안으로 들어갈 뻔했던 상황에서 케파가 걷어낸 거 말고는 거의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토트넘입니다. 오히려 클루이베르트의 슈팅이 우도기를 제치고 나서 1대1까지 되면서 들어갈 뻔했는데 포스터의 선방에 막혔던 장면이 나오는 등 계속 토트넘을 흔들었던 게 본머스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파페 마타르사르를 빼고 손흥민 선수를 투입한 장면에 대해서 텔레그래프는 손흥민 선수가 이 쿠르스케 슈팅을 막아낸 이 케파의 흐름봉을 밀어 넣으면서 골을 넣은 것 같았지만 옵사이드로 또 막혔고 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베디슨의 슈팅이 골대업으로 살짝 빗나가기도 했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나왔던 기세가 골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본머스의 기세가 살아났다. 특히 골키퍼 포스터의 무리한 빌드업, 잘못된 패스로 인해 공을 빼앗기고 거기서 실점을 했던 것이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토트넘이 다시 0대1 스코어를 유지했지만 그 장면 이후 계속해서 본머스의 공격이 펼쳐졌고 또 교체로 들어왔던 당고 와타라가 좋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당고 와타라가 좋은 득점 기회를 놓친 상황도 나왔고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본머스는 추가골을 넣지 못했지만 결국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승리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을 할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첼시와의 런던 더비 결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첼시의 지금 경기력과 전력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본머스전처럼 완전히 압도당하는 경기를 할 위기가 있고요. 또 본머스보다 더 좋은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 첼시이기 때문에 상상 못할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12월의 빡빡한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첼시전에 이어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감독으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지배했었는데
이 레인저스전까지도 내용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더더욱 경질의 명분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강등이 유력한 팀이라는 정말 두 수 아래 전력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결과를 못 가져온다면 그 비판 피할 수가 없고,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탈락한다면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토트넘이 결국 감독을 올해가 가기 전에 교체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의 최신 상황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